아이들의 창의적인 사고 능력을 자극하려면 먼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과 호기심이 무엇인가에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이 시기 아이들의 창의성을 일깨우는 데 가장 중요하고도 유익한 활동은 과연 어떤 활동일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독서 활동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림책을 볼 때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보이는 요소가 그림일까요? 아니면 내용, 이야기일까요? 네, 그림입니다. 아이들은 그림책을 볼 때 그림부터 먼저 관찰합니다. 자, 아래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폴 세잔느의 유명한 그림인데 자세히 보면 이 그림은 논리적으로 굉장히 이상한 그림입니다. 과일이 담긴 바구니는 정면에서 바라보고 있고 왼쪽의 도자기는 위에서 바라본 모습이라는 점에서 그림 속에는 여러가지 시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폴 세잔느는 왜 이렇게 그렸을까요? 그리고 이런 그림이 왜 명작의 반열에? 이러한 모습은 비단 서양화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화에도 나타나는데 김정희의 세안도도 보면 원근법을 무시한 집 모양이라든지 정면에서 바라본 집 모양의 2시 방향으로 나 있는 창문의 모습은 대단히 이상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 김정희는 왜 이렇게 그렸을까요? 정선의 비로봉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로봉에 가까운 곳에 있다면 멀리 있는 만이천봉이 뒤로 가고 비로봉을 앞에 그려야 하는데 정선은 왜 이렇게 그렸을까요? 사물이나 대상으로 사실적으로 그대로 재현해서 그린 그림이 아닌 다음에야 그림 속에는 작가의 의도에 따라 사물이나 대상을 편집해서 그렸고 이는 편집의 과정에서 결국 그 그림의 정보에 빈틈이 생긴 것을 의미하며 이에 관객들은 왜 그럴까 하는 호기심이 유발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호기심에 각자는 자기의 시선과 관점에 따라 해석이 가해지며 이러한 해석은 때때로 기발하고 재미있는 나만의 생각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창의성은 빈틈이 없는 완벽한 실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빈틈이 있는 실체에서 시작되는 것이며 남과 다르게 그 빈틈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재미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창의성은 재미에서 비롯되며 아이들이 어디에서 창의성이 나타나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어디에서 재미를 느끼는가를 보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림이 주된 요소가 되는 그림책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창의적인 활동을 끌어낼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익숙한 그림책을 낯설게 읽어보는 창의적인 독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림책에는 먼저 그림이 있고 그림이 포함된 이야기 즉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림 곧 이미지를 읽어내는 것이야말로 학습자인 유아 중심의 창의적인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글자를 읽고 이야기의 내용을 이해해야 하는 전통적인 독서 교육은 유아의 관심사라기보다는 오히려 교수자, 즉 교사의 관점에서 독서 수업을 설계하는 지식 습득 위주의 독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스토리 중심의 독서 활동이 미술이나 음악 체험 활동으로 연계하는 활동을 많이 경험해 왔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유아들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부터는 변화된 교육적 패러다임에서 추구하는 미래의 핵심 역량 관점에서 본다면 그림책 속 스토리가 대부분 문제 상황을 내포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소프트웨어 교육과 융합 교육에서 추구하는 문제 해결 활동으로 연계해 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그림책의 그림으로 읽고 아이들의 창의적인 생각을 끄집어내는 활동이라든가 그림책의 내용을 이야기보다는 이야기 속에 포함된 문제 상황을 아이들 스스로가 해결해보는 활동은 모두가 정답을 찾고 가르치는 기존의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창의적인 독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림은 아이들에게 자유롭고 창의적인 생각을 끄집어내는데 아주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이야기 속 문제 상황을 나만의 방식으로 해결해보는 활동은 아이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 활동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림과 이미지를 통해 새로운 생각을 끄집어내는 전략을 VTS, 즉 이미지 사고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미 미국 하버드 대학과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공동으로 개발한 창의적 사고활동 방법으로서 페다고지 오브 플레이, 즉 놀이교육의 한 형태로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새로운 교육 방법인 을 위해 사고 방법으로 제안되어 다양한 교육 현장에 접목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검증된 방법이기도 합니다.
신윤복이 그린 월화정인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재미있는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두 남녀는 지금 만나는 장면일까요? 아니면 헤어지는 장면일까요? 두 사람의 장면은 몇 시에 일어나고 있을까요? 두 남녀는 과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두 남녀의 신분은 무엇이고 어떤 관계일까요? 이처럼 그림을 보고 던지는 질문들은 그림, 곧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정답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 다양하고 기발한 생각을 끄집어내는데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를 보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여기 실험판에 가장 먼저 온 사람이 누굴까요? 누가 이겼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다음에 실험 경기를 할 선수는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등등. 그림은 아이들의 창의적인 생각을 재미있게 끄집어내는데 충분한 것입니다. 그림책에 그림을 가지고 이런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이 그림을 잘 보고 빗물이 가장 많이 담겨있는 양동이를 찾아보세요.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했더니 아이들마다 빨간 양동이, 초록색 냄비, 길쭉한 회색 양동이, 심지어 제일 앞쪽에 가장 작은 보라색 그릇이라고 말하면서 땅속에 크게 묻혀 있는데 주둥이만 땅 위로 올라와 있다고 말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이들의 창의적인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의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기 위해 독서 활동으로 연결할 수 있는 요소가 그림책의 이야기, 즉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속에 포함된 문제 상황을 코딩을 위한 로봇이나 공학적으로 해결해보는 활동은 아이들에게 흥미와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공학적 접근 방법이 바로 노블, 즉 소설, 이야기 또는 노벨 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공학적 접근 방법을 흔히 독서공학으로 옮기기도 합니다. 노벨 엔지니어링은 책을 읽고 문제 상황을 찾고 이를 소프트웨어적인 방법, 즉 코딩으로 해결해서 발표한 후에 서로 간의 피드백을 통해 개선하고 나만의 방식으로 이를 재구성하는 과정을 모두 포함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림책 읽기를 통한 언플러그드 코딩 활동의 방법과 거의 일치합니다. 쓴 백희나 작가의 또 다른 작품 꿈에서 맛본 똥파리라는 그림책을 읽고 또 똥파리를 잡으러 가자라는 스토리 미션을 해결하기 위해 아이들은 나만의 개구리를 만들고 똥파리를 잡으러 가기 위한 라인길을 스스로 만들어 본 후에 다른 아이들이 만든 라인길을 서로 비교해 봅니다.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한 생각의 방법은 저마다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교육활동의 요체를 종합해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교육에서 볼 수 있었던 중요한 세 가지 특징과 일치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틀려도 되고 실패해도 되니까 도전해보고 시도해보면서 나만의 생각과 방법을 찾는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일상의 문제 상황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스스로 해결해보는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생각, 나만의 관점과 나만의 생각으로 다르게 보는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보다는 부족한 점을 먼저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족하거나 결여된 것은 진짜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결여되어 있는 것인지 아직까지 알 수 없습니다. 아직 발현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조금 늦게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가진 장점과 잘하는 것을 먼저 살피는 것이 아이의 긍정적인 변화가 보장될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우리의 교육 철학과 내용은 바로 지니 아이리드라고 하는 독서 창의 융합 교육에 잘 녹아 있습니다. 익숙한 그림책, 낯선 책 읽기로 아이들의 창의적인 생각을 끄집어냅니다. 은 사파리의 우수도서 및 수상자 그림책을 선정하여 편성했으며 최고의 소프트웨어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지니보스로 그림책과 연계된 소프트웨어 언플러그드 코딩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년 데이터 바우처 사업에 선정이 되어 국내에서 유일하게 구축된 유아교육 활동 데이터를 가지고 아이들의 교육활동을 통해 나타나는 창의적인 특성과 잠재 능력을 분석합니다. 아이들의 창의성과 잠재 능력을 진단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이미지 사고 전략을 통한 그림책 읽기 활동, 그림책 이야기와 관련된 명화 감상을 통해 과학과 수학의 원리를 체험하는 스팀 과학예술 융합 활동, 그림책 이야기 속 문제 상황을 스스로 해결해보는 노블 엔지니어링 활동의 세 가지 교육 활동이 한 달 단위로 진행이 됩니다. 그림책은 5세, 6세, 7세 각 단계별로 월 그림책 2권, 워크북 2권씩 전 60권이 제공됩니다.
그림책 2권으로 언어, 수리, 과학, 예술, 융합, 언플러그드 소프트웨어 코딩 활동에 6가지 분야별 창의 융합 활동이 진행됩니다. 2권, 그림책 2권에 나오는 이미지와 텍스트로 한글 익히기, 수개념 익히기, 관찰 실험하기, 예술 체험하기를 진행하는데 익힘 활동은 수업으로 진행하기보다는 원에서 협의하여 선택 활동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각 활동부 표지에는 그림책 QR코드를 제공하여 해당 그림책을 이북으로 제공해 실제 원과 가정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립니다. 여기에는 창의활동 영역, 활동의 요소와 수준을 제시하여 교사들이 활동을 관찰할 수 있는 지침과 기준을 제시해드립니다. 아울러 티칭 가이드북을 통해서 활동 시 참고해야 될 내용이나 발문 예시, 유형, 활동에 참고할 만한 지침 내용들을 제시해드립니다. 융합활동북 12쪽부터는 해당 그림책과 관련된 명화를 감상하고 명화를 통해 아이들의 생각을 끄집어내기 위한 창의적인 발문을 제시합니다. 이미지와 관련된 과학예술 융합활동의 주제를 제시하여 실제 활동 시에 직접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사들에게 가이드북과 미디어 자료 등을 제시해드립니다. 주간 교육활동 운영안을 제시해보면 활동시간은 주로 30분 내로 진행하고 1주차에는 언어 수리, 2주차에는 과학예술활동으로 2주의 독서창의활동을 진행하고 3주차에는 영어 감상을 통한 과학예술 융합활동과 언플러그드 소프트웨어 코딩 활동을 진행하고 마지막 4주차에는 문제 해결을 위한 언플러그드 소프트웨어 코딩 미션 활동을 진행하면서 한 달에 6가지 활동을 주 1, 2회로 진행하여 완료할 수 있습니다. 언플러그드 소프트웨어 코딩 활동에 그림책의 이야기와 연계해서 활동하는 지니봇은 놀이로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는 미션 해결 활동으로 진행합니다. 지니봇은 닷코드가 포함된 알고리즘 카드, 즉 생각 카드를 터치하여 작동하는 방식으로 수학, 그림, 음악, 다양한 기능으로 창의적인 융합 활동에 최적화된 코딩용 로봇입니다. 레고 블록과 호환할 수 있으며 흥미와 재미를 충분히 자극할 수 있도록 제작된 훌륭한 로봇 교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활동을 통해 관찰된 교육활동 데이터를 지난 18년 동안 구축되어 온 유아교육 활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체계화된 단계와 객관화된 방법으로 분석하여 이를 원에 제공함으로써 교육활동이 어떻게 잘 정착되고 적용되고 있는지, 나아가 부모님들에게 개인별 프로파일을 제시하여 상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아이들은 가르침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으로서 모두가 창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건은 아이들의 창의성이 무엇인가도 중요하지만 이를 어떻게 끄집어낼 것인가가 교육의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기보다는 무언가를 끄집어내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지니 아이 리더가 담고 있는 교육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